예, 이번 영상 주제는 스마트폰이 아닌 AI 폰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죠. 이것도 교육도시나 스마트폰이 없고 AI 폰이 있습니다. 기존의 스마트폰과 AI 폰이 뭐가 다를지 그걸 좀 정리를 했어요. 여기 있는 프롬프트 이전과 동일합니다. 같이 프롬프트부터 먼저 한번 보시죠. 이런 내용이고 그리고 또 이런 내용도 있어요. 있고, 그리고 이번에는 이렇게 뭔가 문서에 어떤 첨부된 링크도 있습니다. 이 링크가 무슨 의미인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질문한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런 내용이고 구성하려 합니다. 이렇게 A까지입니다. 다 보셨나요? 굳이 한 번 더 좀 부연을 해서 얘기를 하자 그러면은 스마트폰은 기존의 AI 폰은 위에다 적을까요? AI 폰은 AI 기존의 스마트폰을 대체할 어떤 새로운 형식의 이동통신 수단이며 주요한 특징은 스마트폰의 주요한 특징은 여러 가지가 있죠. 주요한 특징은 1번 먼저 새로운 형식의 웹에 맞춤형 이고 그리고 새로운 형식의 웹이 뭔지 그걸 좀 이따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그리고 굉장히 저렴하죠. 굉장히 저렴하며 기존 스마트폰에 비해서 기존 스마트폰에 비해 굉장히 저렴하죠. 그리고 컴퓨팅 파워를 클라우드에 의존한다는 점이 있고 그거는 밑에 좀 나와 있습니다만은 컴퓨팅 프로세서를 단말기가 아니라 클라우드의 어떤 1임 하고 그리고 단지 스마트폰으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용도로 그러니까 통신수단 외에 다양한 용도 이를테면은 가령 TV 리모컨이라든가 혹은 뭐 차량 키라든가 혹은 현관 키라든가 혹은 신분증이라든가 등등 이런 용도로 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좀 이따 다시 한번 얘기해 보자. 그리고 기존 새로운 형식의 웹에 맞춤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형식의 웹이 뭔지 이것도 간단하게 언급하죠. 어차피 다음 에피소드의 주제가 이겁니다. 새로운 형식의 웹이란 기존의 웹을 대체하여 간단히 표현하면 뭐라고 할까요? 기존의 모든 웹사이트를 하나의 웹페이지로 통합하며 한 형식인데 그 하나의 웹페이지가 뭐냐니까 하나의 웹페이지란 단 하나의 인풋 필드 외에 다른 어떤 정보나 요소도 없는 것이라 그럴게. 자, 이게 새로운 형식의 웹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뭐 병원 웹사이트도 있고 그러니까 가령 기존의 병원 웹사이트 기존의 병원 웹사이트는 병원에 관한 다양한 정보와 어떤 기능. 법원 사이트는 어떻게 되나요? 법원에 관한 어떤 기능 이런 게 있죠. 관한 정보와 어떤 기능. 은행 사이트는
은행 업무에 관한 정보와 어떤 송금이라든가 이체라든가 무슨 뭐 대출이라든가 이런 등등 기능을 제공하잖아요. 제공하지만 새로운 웹, 교육도시의 새로운 웹이라고 할까요? 교육도시의 새로운 웹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제공하지만은 모든 정보와 모든 기능을 제공하지만 웹페이지는 다만 단 한 장, 하나이며 한 페이지라 할까요? 한 페이지이며 좀 말이 좀 안 맞죠? 웹페이지는 한 페이지다. 그래서 말은 좀 안 맞습니다만 단 한 페이지로 구성된 웹이며 그 페이지의 내용도 전혀 없는 형식. 이게 새로운 형식의 웹이에요. 이러한 형식의 웹에 가장 맞는 형태로 만들어진 것이 AI폰이라는 거죠. 그래서 AI폰은 그러한 새로운 형식의 웹에 맞춘 통신수단이며 시민 개개인에게 할당된 AI 에이전트에 접속할 수단. 그리고 새로운 형식의 웹에서는 모든 시민 혹은 기관 혹은 단체 혹은 장치 혹은 시설 등도 웹의 이용자이며 대개 자신의 AI 에이전트를 통해 웹에 접속하고 웹을 이용. 이런 형식이에요. 자, 여기 어떤 의미인지 좀 추상적이긴 한데 여기에 대한 내용은 다음 에피소드에서 또 자세히 다룹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냥 AI폰 대략적으로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프롬프트 다 읽어보셨죠? 다 읽어보셨으면 이 내용을 일단 제미나이에다가 넣습니다. 제미나이인데 이번에 딥 리서치를 한번 돌려봤어요. 그래서 이런 형식의 그러니까 단말기는 기존의 10분의 1 정도 가격이 되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한 10만원 정도 선으로 만들 수 있는지 6.5인치 대화면인데도 10만원에 단말기 단가를 한 10만원 미만으로 만들 수 있을지 그걸 한번 물어봤어요. 제미나이 이런 저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이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작성하려고 하는데 어쨌거나 한 10만원 미만의 비용으로 만들고 그리고 시민들에게 나눠줄 것이고 얘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이고 AI 에이전트와 어떤 사용자 간의 브릿지 교량이란 말이에요. 교량 역할을 할 것이고 대부분의 어떤 컴퓨팅 프로세스를 클라우드에 서치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굳이 사양이 필요하지도 않고 그리고 이 스마트폰을 지금 설계해서 제조해서 판매한다 그러더라도 2028년 이후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2028년 이후의 2028년에서 2030년 사이의 어떤 하드웨어 가격을 추정을 했어. 그 추정된 그 CPU 가격, 디스플레이 가격, 메모리 가격, SSD 카드 가격을 그리고 통신 모듈의 가격을 추정해서 그런 다음에 과연 10만 원에 이 10만 대의 이 기기를 생산할 수 있을 것인지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운영 체제는 기존의 어떤 리눅스라든가 혹은 오픈 하모니를 쓸 것인데 오픈 하모니가 리눅스보다 조금 우수한 점이 있어요. 당연하죠. 리눅스는 지금 나온 지가 30년이 넘었고 그리고 오픈 하모니는 지금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리눅스보다도 기술적으로 앞서 있죠, 당연히. 자, 그리고 연결은 이런 연결이고 디스플레이는 6.5인치 크죠. 지금 대화면 휴대폰은 대개 6.5인치가 맞죠. 그리고 필수적인 장치로서 카메라, 나침판, 자이로스코프,
그리고 생체 인정. 기존의 지문 인식만으로는 뭔가 좀 보안이 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추가적으로 뭘 할 것인가. 또 추가적인 방안. 다중 요소 인정. 그죠? 지문 이건 멀티 팩터 오서라이제이션 혹은 오센티피케이션 MFA라 그러는데 요것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정맥 매핑 괜찮죠? 예전에는 정맥 매핑이 상당히 기술이 고급 기술이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저렴한 기술이 된 상황이긴 합니다. 해서 2028년경에 한국 돈으로 10만 원 정도에 과연 제조한다 할 수 있을지, 그렇게 생산 계획을 세우는 것이 타당한지, 그리고 이러한 것을 생산한다고 하면 컨소시엄은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그죠? 등등에 대해서 연구 보고서를 한번 작성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열심히 연구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특히 CQ 엘리먼트 SE라 그러죠. SE 물리적 소프트웨어적 어떤 공격 모드에 대한 어떤 해킹에 방어할 수 있는 개인 암호화 시스템이죠. 전용 하드웨어 칩이잖아요. 이게 지금은 가격이 좀 비싸지만 2028년이나 2030년경에는 굉장히 대중화될 것이다. 따라서 이 SE 칩을 치는 것이 하드웨어 칩이죠. 하드웨어 칩을 쓰는 것이 타당한 내용이죠. 그리고 오픈 하모니라고 하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윈도우나 우리가 잘 쓰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나 혹은 애플의 맥 OS나 혹은 리눅스를 대신할 수 있도록 이걸 최적화시켜야 될 거예요. 최적화시킨다고 하면은 이걸 어떤 식으로 최적화할 것인가? 왜냐하니까 기존의 스마트폰과 AI 폰의 가장 큰 차이점은 또 뭐냐니까 앱이 없어요. 앱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AI 폰 어디 있나요? 쓰던 거 여기 볼까요? 또한 AI 폰은 앱을 설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앱이 하던 종류의 어떤 기능과 역할을 AI와 새로운 웹이 대신하는 겁니다. 새로운 웹이 대신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뭐 이런저런 보통 스마트폰을 펼치게 되면 이런저런 앱들이 깔려 있는데 그런 게 필요하지가 않다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걸 최적화 작업을 한다 그러면은 인베디드 시스템 연구실에 있는 주요 대학 카이스트나 서울대나 고려대학교 인베디드 시스템이 있죠. 아주 역사가 오래된 연구실입니다. 우리나라 컴퓨터 산업에서 가장 역사가 오래된 연구실이 고려대학의 인베디드 시스템입니다. 자, 그리고 전자통신연구소에서는 OS 개발 등을 하고, 그리고 중국에서는 오픈 하모니 개발에 참여를 했던 대학들, 저장대학하고 그리고 칭화다쉐 이런 데죠. 그리고 중국 과학군 산하의 연구소와 오픈 하모니의 가장 큰 기여를 한 기업은 화웨이잖아요. 따라서 화웨이 이런 사람들이 참여해서 AI 폰에 맞게끔 오픈 하모니를 수정을 할 텐데 어떻게 수정하느냐니까 오픈 하모니의 코드 중에서 90%를 지워버리면 됩니다. 근데 90%를 어떤 게 90%이고 어떤 게 남아야 될 10%인지를 결정하면 돼요. 그게 커스터마이제이션 과정입니다. 해서 참여를 여러 기업들, 한국, 중국, 일본, 아시안 국가들이 참여하게끔 하는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유인책이라고 해야 되나? 뭐 자극책 이런 것들도 다 이렇게 지칭하고 있어요. 한국에서는 삼성전자고 중국에는 샤오미나 오포, 비보, 일본은 소니와 샤프. 요즘 소니와 샤프가 그래도 명맥을 유지하고 있죠. 그리고 베트남에서는 VS마트, 한국은 카이스트, 중국은 칭화대, 일본은 도쿄대, 싱가포르 국립대는 아시안 그죠? 등등 이러한 여러 국가들의 어떤 정부기관이나 연구소나 대학의 어떤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요 시스템을 요 개발을 진행한단 말이에요. 근데 요거는 이렇게 굉장히 대규모 어떤 국제적인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이건 사실 굉장히 간단해요. 어떻게 간단하냐면 스마트폰은 그러니까
AI 폰은 기존의 AI 이 스마트폰이 가지고 있는 기능의 90%를 제거하면 됩니다. AI 폰은 기존 스마트폰의 성능과 기능을 90% 전후 성능의 90%를 제거하고, 그 운영체제 OS죠. OS는 기존 오픈 하모니 OS의 코드를 90% 제거. 그럼 이게 AI폰이에요. 새로운 웹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웹도 기존 웹사이트의 100%를 제거. 그러면은 새로운 웹이 나와요. 그죠? 자, 그런 형식으로 만든다 이 말입니다. 이 제미나이가 하는 이 얘기 굉장히 좋은 얘기들이 많아요. 그리고 참고할 만한 얘기들도 많고, 그리고 보완해야 될 점과 보완 방법, 요런 문제가 있다. 개선은 요런 그 문제점은 이렇게 개선할 수가 있다. 있고 결론은 이렇게 돼 있다. 해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종합적으로 분석해 본 결과 경제적 효용성, 이 프로젝트는 신중한 계획과 실현을 통해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죠. 당연히 실현 가능성 없는 건 없죠. 모든 프로젝트는 실현 가능성은 다 있어요. 과연 그것이 이제 퍼센트로 몇 퍼센트의 확률, 그러니까 ROI 같은 경우에는 리턴 온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에는 10% 이상이면은 이건 착수할 가능 진행할 만한 경제적 효용이 있다고 판단하는 거잖아요.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도 몇 퍼센트 그러니까 비용 대비 효용 분석을 해서 몇 퍼센트 이상이면은 이 프로젝트는 실행 가능성이 있고 추진해 볼 만하다, 아니다, 이거 판단하는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직 그런 기준은 없어요. 자, 어쨌거나 이 내용, 구글의 딥 리서치가 열심히 연구한 이 내용을 그대로 딥식에게 보냈습니다. 딥식 알로한에게 보냈어요. 알로한에게 보내가지고 읽어보고 그런 다음에 네가 한번 얘기를 해봐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첨부해놨어요. 첨부한 데가 여기 있네. AI폰 사양 및 개발 PDF에서 방금 봤던 구글 제미나이 2점 딥 리서치죠. 딥 리서치의 그 결과를 PDF 파일로 해서 첨부를 해서 방금 여기 프롬프트 이 내용하고 같이 합쳐가지고 R1에 넣었어요. 넣었더니 이런 간단하게 짤막하게 전략이 나왔습니다. 2028년부터 2030년이고 프로세서는 ARM의 콜텍스 4A55인데 요걸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도 이미 이것보다 훨씬 더 저렴한 CPU, 같은 성능의 저렴한 CPU들이 나와 있고 있는데 여기서도 언급돼요. 리스크 5 칩을 쓸 겁니다. 리스크 5가 훨씬 더 저렴하고 성능도 뛰어나고, 지금은 그렇진 않습니다만은 이제 2028년을 기준으로 해서 추정한다 보면은 기존의 칩들도 ARM이나 뭐 X86이나 이런 것보다는 칩 같은 경우 CPU AI 폰의 CPU는 기존 ARM 아키텍처보다 리스크 5로 진행. 2028년 기준, 현재 기준. 자, 그 얘기를 넣어놓는 게 낫겠네. 메모리는 4기가고 저장 공간은 32, 디스플레이는 1600에 7200, 1600에 7200 이런 이 정도면 아주 좋죠. 제 생각에는 그냥 1200에 720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은데 1200 곱하기 720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통신은 와이파이의 6 버전 그리고 한다는데 와이파이 6 버전보다는 니어링크가 나을 것 같아요. 통신, 그리고 근거리 통신은 리어링크. 물론 리어링크가 지금 상용화되어 있는 서비스는 아닙니다만은 2028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게 훨씬 더 낫다.
이겁니다. 그리고 생체 센서는 지문과 정맥 복합 센서. 잘했네. 저도 사실은 지문과 정맥을 복합하는 게 낫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얘도 딱 그렇게 했어요. R1도 나하고 생각이 좀 비슷한 것 같아. 그리고 하드웨어도 마찬가지. 내장형 SE 칩을 넣었어요. 야, R1하고 나하고 정말 생각이 너무 비슷하네. 저도 내장형 SE 칩을 생각했어요. 하드웨어 칩입니다. 그러니까 보안 칩. 기존에 암호를 넣고 패스워드 넣고 무슨 지문으로 뭐 넣고 패턴 인식하고 이런 거 다 필요 없단 말이에요. SE 칩 하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제조 단가는 적정성. 과연 10만 원의 단가를 할 수 있는가 했더니 가능성은 89% 나왔어요. 그렇게 이렇게 퍼센트가 나와줘야 되죠. 그죠? 90%가 아닌 게 좀 아쉽긴 합니다만은 어쨌거나 89%. 이거 그다음에 프라이빗 키를 어떻게 보안을 강화할 것인가 하는데 분산 저장이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하나는 세 개의 파편으로 분할을 한 다음에 클라우드와 SE와 오프라인에 백업한단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 중에 하나만 잃어버려도 좀 곤란한데. 그럼 클라우드와 SE 칩으로 오프라인에 백업되어 있는 것을 살려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프라인 백업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날아가고 SE 칩이 고장 나더라도 날아가고 클라우드가 뭐 해킹 되더라도 날아가게 되고, 그래서 이 세 가지 방식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만 일단 그렇게 놨어요. 그리고 오픈 하모니의 최적화팀, 오픈 하모니 오퍼레이팅 시스템의 코드의 90%를 어떻게 날릴 것인가. 카이스트 그냥 맡기면 되죠. 이거 뭐 제 생각에는 이거 하는 시간 얼마 안 걸릴 것 같아요. 아니면은 그냥 화웨이가 주도하고 있는 오픈 아톰 재단에 맡기는 것이 제일 나을 것도 같아요. 그죠? 자기들이 만들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같이 하는 게 낫죠. 같이 해야지 서로 기술도 좀 배우고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카이스트가 화웨이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게 많아요. 자, 그리고 제조 컨소시엄은 삼성전자, LG화학은 배터리, BYD가 조립하고 화웨이가 통신 모듈을 제시하고, 카메라 센서는 소니, 무라타는 전자부품, 생산은 베트남의 VS마트, 그랩, 로지스틱스를 로그이스틱스라고 적어놨어. 그러니까 지금 영어를 한국어로 바꾸는 데 있어 가지고 조금씩 이렇게 에러가 있어요. 자, 초도 물량 50%의 선수금을 지급한다. 뭐 그것도 괜찮긴 한데 그냥 컨소시엄 구성해서 공동 출자, 공동 투자, 공동 이익을 분배, 이게 낫죠. 자, 경제적 효용은 기존의 스마트폰을 연간 72만 원, 기기와 데이터 비용 합쳐서 72만 원 정도 나온단 말이에요. 이것을 일시불 10만 원하고 데이터 요금은 67% 감소. 요거는 따로 얘기를 할 겁니다. 통신망도 지금의 이동통신 서비스 비용에 비해서 10분의 1 이하로 낮출 어떤 방안을 제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신산업 AI 에이전트 마켓플레이스라는 개념이 나왔는데 요거는 별도의 주제로 다루겠습니다. 기존의 앱 마켓플레이스를 대신할 AI 에이전트 마켓플레이스예요. 이거 상당히 재밌는 개념입니다. 요거 생각난 김에 적어놔야겠구나. AI 에이전트 마켓플레이스 어디다 적어놓을까요? 여기다 적어놓을까요? 그러니까 앱 마켓플레이스를 대신하는 거. 앱 대신에 이제 AI 에이전트가 앱의 윗자리에 들어선다고 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핵심 보안 과제가 이렇게 있다. 그리고 초기 사용 저항. 이런 시스템의 사용자들이 조금 거부감을 느끼지 않겠는가. 내가 생각하는 병원 웹사이트는 병원 사이트에 딱 들었으면은 우리 병원은 어떻고 저떻고, 우리 장비는 어떻고 저떻고, 우리 의료진은 어떻고 저떻고 이런 말이 있는데 그런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웹사이트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웹사이트가 다 사라지는 거죠. 모든 웹사이트가 AI 에이전트 하나의 AI 에이전트 뒤로 다 숨게 되는 겁니다. 그거 다음 에피소드 주제니까 그때 다시 설명드릴게요. 해서 AI 폰을 도입하면은 연간 1조 2천억 원의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에 있을 것이다. 그죠? 핵심 성공 요인은 뭐냐니까 저비용 하드웨어 최적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다음에 다층 생체 보안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SE 모듈로 하면 되죠. 그리고 글로벌 컨소시엄의 운영 효율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그죠? 막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향후 3년간 1200원 규모의 시범 프로젝트 실행을 통해 기술 검증이 필요하다.
이것도 편리하죠. 그죠? 그 시제품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물론 지금 시제품 만드는 건 한 대 만들려 그러면 한 1,000만 원 들겠지만은 그렇게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만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베타 테스트도 해봐야 될 것이고. 자, 이렇게 해서 뭐 어쩌다 보니까 좀 이전과 좀 다른 방식으로 좀 진행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러니까 프롬프트 시드 프롬프트를 작성을 하고 그런 다음에 요 내용을 제미나이에 넣어서 제미나이의 딥 리서치죠. 얘로부터 하여금 보고서를 생성하게 하고 이 생성한 보고서를 다시 딥식에 넣어서 결과가 나오게 한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끝은 아닙니다. 여기 한번 결과가 나왔으면은 얘를 이걸 또 참조해서 참조한 다음에 방금 프롬프트로 수정을 했잖아요. 수정한 프롬프트를 다시 넣어서 재차 뭔가 수정할 부분 혹은 보완해야 될 부분을 다시 딥식에게 얘기를 해야 돼요. 얘기를 하면은 이 과정을 두세 번 거치게 되면은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렇다면은 이 계획, 이 방금 네가 설명했던 이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구체적인 실행 플랜 뭐라고 해야 되나 그걸 첫 단계로 뭘 하고 두 번째 단계로 뭘 하고 세 번째 단계로 뭘 할 것인지 매우 구체적이고 매우 사실적이고 매우 현실적인 실행 방안을 작성을 하라고 시켜야 돼요. 그게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킨 다음에 그런 다음에 그 실행 방안이 온다 그러면 그 실행 방안을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클로드 같은 데 넣어서 이런 사이트를 하나 만들어서 이 사이트를 통해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해야 되겠죠. 거기까지 하면은 일단락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여기 지금 우리 이 사이트 필 KR 사이트에 있는 요 하나의 시스템들을 다 그런 식으로 구성을 합니다. 지금 이 시스템들의 개수가 대략 나와 있는 게 한 200개 돼요. 한 200개를 다 그런 식으로 구성을 하는 데까지 시간을 올해 연말까지 그렇게 잡고 있는 거예요.